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산의 발견 2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의 발견 2권은 총 20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20단계는 1단계 99가지의 수부터 마지막 앞에 있는 수를 가르게 하여 뺄셈하기까지 총 20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여러분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볼 거는 6단계와 9단계, 그 다음에 11단계에서 13단계까지, 그리고 17단계와 20단계, 이렇게 총 7개의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단계 중에 7개의 단계만 살펴보는 이유는 이것들이 다른 단계의 모든 내용을 다 소화하는 복합적인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특히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망라된 거기 때문에 7단계만 충분히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2권을 모두 다 섭렵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6단계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6단계는 몇십 몇 더하기 몇십 몇입니다. 연산의 발견은 첫 번째 개념 연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몇십 몇 더하기 몇십 몇을 하는 것은 그 전에 1학년 1학기 때 몇 더하기 몇의 그 기초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두 자릿수 더하기 두 자릿수 계속 이제 2학년 1학기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이쪽에서는 1학년 때는 아직 두 자릿수 덧셈을 하긴 하는데 받아 올림이 없는 것이고, 이제 2학년에 올라가면 받아 올림이 이제 생기는 이런 것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학년은 받아 올림이 없는 상태의 몇십 몇 더하기 몇십 몇,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받아 올림도 이제 2학년 1학기에 가서 받아 올림이 한 번 있느냐, 두 번 있느냐, 또 받아 올림의 위치가 1의 자리에서 받아 올림을 하느냐, 또는 10의 자리에서 받아 올림을 하느냐, 또는 두 군데가 동시에 받아 올림이 두 번 일어나는가, 이거에 따라서 이제 점점 더 난이도가 높아진다고 보겠죠. 이렇게 개념이 연결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산의 발견은 항상 배운 것을 기억해 볼까요? 라고 해서 이 과거 것을 먼저 되돌아보는 것이 첫 장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1번은 뭐냐면 24하고 3을 이제 한꺼번에 모으면 27이 된다. 모으기 하는 것이죠. 모으기는 한 자릿수, 3하고 2를 모아서 5가 되는 이런 간단한 모으기가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처럼 두 자릿수하고 한 자릿수를 모으게 하는 것도 이제 덧셈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전에 6단계 이전에는 이렇게 몇십 더하기 몇십, 1의 자리는 0인데 10의 자리가 몇십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80이라고 이제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몇십 몇 더하기 몇십 몇, 오늘 다루는 6단계 이전에는 또 몇십 더하기 몇, 이것도 다뤄봤습니다. 40 더하기 7, 그러면 47. 그 다음 몇십 더하기 몇십, 그러면 이것은 70, 이렇게. 자, 이 기억해 볼까요가 걸리면 아직 6단계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기억해 볼까요를 정말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해 볼까요를 차분하게 한번 해보시고요. 이것이 안 되면은 이 단계로 다시 돌아가서 연산을 복습한 다음에 오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그 단계의 가장 핵심은 이 30초 개념입니다. 30초 정도 만에 이 개념을 확실하게 이제 말하지 못하면 이것은 연산이 제대로 안 되는 거다. 연산의 발견의 특징은 연산을 그냥 계산으로 연습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말로 설명하는, 이 글로 말할 수 있는 아이를 만드는 겁니다. 글로 말할 수 없다면 연산의 답이 맞아도 그 아이는 연산을 제대로 이해했다, 개념적으로 이해했다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십 몇 더하기 몇십 몇을 어떻게 하느냐? 덧셈에서는 같은 자릿수끼리 더한다. 이 같은 자릿수끼리 더한다는 말은 1의 자리는 1의 자리끼리, 그 다음에 10의 자리는 10의 자리끼리 더하는 겁니다. 이 원칙은 두 자릿수가 아니고 세 자릿수, 네 자릿수, 4학년에 올라가서 큰 수를 더할 때도 똑같은 방법을 씁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길이를 더하거나 시간을 더하거나 또는 부피를 더하거나 넓이를 더할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쓴다. 그래서 항상 같은 것끼리, 한마디로 말하면 끼리끼리 계산한다. 끼리끼리, 이런 말을 이제 수학에서는 이 연산에서 아주 많이 쓰게 되는데, 끼리끼리 계산하는 것을 계속 원칙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때 만약 1의 자릿수끼리 더해서 더했는데 이것이 10을 넘어가면, 10을 넘어가는 것은 이제 받아 올림합니다.
받아 올림하게 되는데 지금 1학년 단계에서는 받아 올림을 아직은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받아 올림이 뒤에 조금 일어나겠지만 이제 본격적인 받아 올림은 2학년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31 더하기 26에 계산하는데 아직 1학년은 나이가 이제 어리고 추상화된 수식을 마음껏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구체물을 사용합니다. 교과서나 또는 수업에서는 반구체물을 사용합니다. 구체물은 10개 이내나 또 10몇 개 정도는 괜찮은데 이 개수가 30개 많아지면 이것을 모형을 이용해야지 실제적인 우리 실생활의 물건을 가지고 하는 것은 어렵죠. 과일을 가지고 간다든가 이런 건 어렵기 때문에 이제 반구체물을 쓰는데 교과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수 모형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수 모형을 31은 10모형이 3개고 낱개 모형 1모형이 하나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6은 10모형이 2개고 그 다음에 1모형이 6개 되는 요 2개를 더하면 우선 10모형끼리 더하면은 3개, 2개 그래서 5개가 된다라는 것이고 낱개는 1개와 6개가 있으니까 7개가 된다. 그럼 10모형 5개, 그다음 낱개 7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총 57이면 알 수가 있죠. 자, 이것을 이제는 점점 더 이렇게 추상화된 식, 즉 덧셈식으로 쓰는 이 추상화된 식 또는 형식화되는 이런 식을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이 추상화 형식화할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수 모형을 가지고 구체적인 수 모형을 가지고 거기에 똑같이 이제 형식화된 모형을 연결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1의 계산, 즉 끼리끼리 계산한다 했으니까 1의 계산은 1하고 6인데 이것은 아까 낱개 1개하고 6개를 더하는 거 똑같다. 그래서 1의 낱개끼리 계산하는 거다. 1의 계산하는 것. 그 다음에 10의 계산은 아까 10모형 3개와 2개를 더해서 5개. 5개지만 10모형이 5개니까 50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1의 더해서 내려쓰고 또 10의 더해서 내려쓰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 두 자리 몇십 몇 더하기 몇십 몇을 형식화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이런 방법도 있어요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형식화한 것을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 31 더하기 26에서 10의 자리 수끼리 더할 때 3 더하기는 5로 계산하지만 이 계산의 결과는 5고 3 더하기 2지만 실제로 이것은 10의 자릿수의 합이기 때문에 30 더하기 20은 50과 같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형식화된 세로셈으로 가자면 3 더하기 2는 5가 되지만 이것은 그냥 5가 아니고 30 더하기 20과 같다는 거.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5라고 쓰기보다는 여기다가 50이라고 써주면 확실하게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다. 그냥 5가 아니고 이것은 그냥 50이었다. 그것을 10의 자리에 쓰면서 5라고 썼는데 사실은 그 속에 0, 50에 1의 자리가 숨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산의 발견의 두 번째는 개념 익히기입니다. 개념 익히기는 가장 낮은 수준의 연산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 연산이 약한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똑개가 힌트를 여전히 주고 있습니다. 이 힌트는 30초 연산에 나온 30초 개념에 나오는 그것을 좀 더 다시 한번 반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봤듯이 1의 자리, 10의 자리 순서를 얘기했고 또 각 자리끼리 더한 수를 바로 아래로 내려쓰는 이런 힌트를 한번 더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개념 익히기 첫 단계는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다는 거. 자, 이런 것이 없이도 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은 이 힌트를 보지 않고 바로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페이지 더 넘기면 개념 다지기가 나옵니다. 개념 다지기는 두 쪽입니다. 두 쪽 중에 왼쪽이 조금 더 쉽고 오른쪽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개념 익히기가 가장 쉬운 1단계, 개념 다지기의 왼쪽 2단계, 그 다음에 개념 다지기 오른쪽이 3단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개념 다지기에는 이 두 개씩의 이렇게 귀가 토끼 귀가 달려 있습니다. 이 토끼 귀는 선생님 놀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거는 문제를 풀더라도 한쪽에서 2개 정도는 반드시 아이가 선생님이 돼서 부모님이 그 설명을 들어주는 것. 부모님은 들어주는 역할,
아이는 선생님 하는 역할, 선생님 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42에다가 52를 더했을 때 아이는 그냥 94라고 썼을 겁니다. 4를 먼저 썼든 9를 먼저 썼든 이렇게 답만 내고 답 맞았다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런지, 그럼 아이는 여기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 설명하는 방식이 해답에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걸 꼭 여러분들은 이것을 2개씩 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반드시 이 학습을 마쳐야지, 들어주지 않으면 아이는 설명할 기회가 없어지고 그만큼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개념 다지기 이제 그 다음 쪽, 그러니까 개념 다지기 두 번째 쪽은 3단계라 그랬어요. 이 3단계는 똑같은 덧셈을 하지만 3단계에서는 쓰는 거, 식을 써서 계산하는 거, 이 쓰기 훈련입니다. 이 쓰기라는 것은 사실 다른 것과 달리 단순히 써 있는 것을 내가 계산하는 것은 굉장히 수동적이지만 문제를 쓰는 것은 능동적인 겁니다.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다 보면은 이게 바로 사고입니다. 사고. 그래서 28 더하기 31 하나 예를 들었는데 28과 31을 쓸 때 1의 자리끼리 10의 자리끼리 맞춰 쓰고 여기다가 덧셈 기호를 써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근데 어떤 아이가 52 더하기 16을 52를 여기다 쓰고 16을 이렇게 써버리면 이거는 덧셈이 되지 않는 거죠. 덧셈은 결과가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미 내가 52를 쓸 때 이렇게 안 쓰고 51 여기다 안 쓰고 52하고 16을 자리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52를 뒤에다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을 쓰는 과정이 사고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을 잘 쓰면 결과도 제대로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념 다지기의 두 번째 장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라면 반드시 쓰게 만들었고, 또 쓰게 하기가 어려운 것은 그냥 쓰지 않게 했습니다. 일단 쓰게 하는 것은 다른 것과 특징이 있다는 거 여러분 좀 구분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까지 네 번째 쪽이고, 다섯 번째 쪽은 개념 키우기는 다른 연산학습지에 없는 겁니다. 개념 키우기는 서술형, 문장제를 여기서도 이렇게 한꺼번에 공부할 수 있는, 문장제 문제집을 따로 보지 않고도 이 연산 문제집에 문장제를 집어넣은 것이 이 연산의 발견의 특징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연산은 왜 배우냐면 이와 같은 문장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연산을 따로 공부하고 또 문장제를 따로 공부하면 이것이 어울리지 않는, 그래서 한꺼번에 연산을 공부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학생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문장제를 동시에 넣었다는 거. 예를 들면 문장제에서는 문장을 다 읽어야 됩니다. 동물원에 긴팔 원숭이가 24마리, 개코 원숭이가 13마리 있습니다. 동물원에는 원숭이가 모두 몇 마리 있나요? 이 모두란 말, 학생들이 이제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죠. 모두란 말은 수학에서 쓰는 수학 용어는 아니고 일상 용어입니다. 모두 몇 마리냐? 그러면 이것이 모두니까 덧셈이구나 라는 것을 학생들이 인식을 해야 되는, 이해를 해야 되는, 이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 자, 두 번째 문제는 도영이는 밤을 35개 주었고 진수는 도영이보다 밤을 23개 더 주었다. 자, 진수는 도영이보다 밤을 23개 더 주었다는 말이 뭐냐? 그 말은 진수가 도영이보다 이 35개에서 23개를 더한 것만큼 더하는 거죠. 그래서 진수는 몇 개 했느냐? 이 도영이보다 23개를 더하는, 더 많은, 그래서 이것은 덧셈 상황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런 해석 능력을 키워야 돼. 이 문장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쪽은 위에는 이제 개념 다시 보기가 나오죠. 근데 그 밑에 도전해 보서에 2개 문제 나옵니다. 왼쪽은 교과서와 비슷하게 교과서에 익힘 문제 있는 마지막 5, 6번, 즉 교과서에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것을 여기서도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문제 2번은 다음 단계의 선행입니다. 다음 단계의 선행이란 말은 언뜻 보면 선행학습을 요구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선행은 즉 미리 물어보기는 하는데 그 물어보는 것이 현재의 학생의 수준에서 지금 요 단계까지 공부한 학생이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배운 것을 연결하면 추론해서 답을 낼 수 있는 것을 여기다가 도전해 보도록 넣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풀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못 푸는 것이 정상인데 풀어낸다면 그것은 그 아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이걸 풀어낸다면 그 아이는 개념을 연결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을 알 수가 있고, 못 푼다면은 아직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아직 부족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요 6단계는 그 다음 단계가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음 주제를 물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역시 이건 그냥 6단계 내에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5단계를 한번 가볼까요? 5단계. 자, 5단계 도전 문제를 한번 가져봤어요. 5단계는 6단계 이전 겁니다. 6단계 이전 거기 때문에 몇십 더하기 몇십 이렇게 되는 거죠. 5단계 한번 보면은 5단계는 주제가 뭐냐면 몇십 더하기 몇십입니다. 몇십 더하기 몇십인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40 더하기 20 얼마냐? 이제 요 정도가 5단계입니다. 40 더하기 20은 60이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이 문제 2번 문제 보세요. 이 문제는 45 더하기 20이니까 이것과 전혀 다릅니다. 밑에는 몇십 몇이고 위에는 몇십끼리 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지금 5단계에서 몇십끼리 합 요거밖에 모르는 학생이 6단계에서 원하는 이 다음 단계 것을 선행하기를 원하는 이와 같이 몇십 몇 더하기 몇십 몇을 할 수 있을까? 쉽지 않겠죠.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러나 만약 몇십 더하기 몇십이 이렇게 되는 것을 안다면 이거는 10의 자리끼리 더했구나. 그럼 1의 자리끼리 더하는 것도 가능하지. 왜? 1의 자리끼리 더하는 것은 이미 이전에 1학년 때 공부했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따로 이렇게 반드시 가르쳐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 자리 1의 자리끼리 몇 끼리 더한 것을 몇십 몇에 몇십 그 몇 끼리 더하는 것과 연결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65라고 해결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 아이는 아직 안 배웠지만 추론하는 능력, 즉 예측하는 능력, 그리고 이전에 내가 현재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연결해서 개념을 연결해서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정도의 그 어떤 성취감과 미리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기 위해서 도전해 보세요. 2번 문제가 있다는 거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9단계로 한번 가볼까요? 자, 9단계 이전에 8단계, 7단계는 뺄셈이에요. 뺄셈. 뺄셈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이제 9단계 몇십 몇 빼기 몇십 몇입니다. 자, 몇십 몇 빼기 몇십은 바로 그 전에 몇십 빼기 몇이 있어요. 이거 다 요 지금 8단계나 7단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역시 받아올림이 아직 이제 뺄셈이니까 받아내림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2학년에 올라가면 또 3학년까지 가면 다시 받아내림이 있는, 그러니까 받아내림이 있는 거는 2학년 이후에 두 자릿수 계산한다. 그럼 1학년 때 현재 2권에서는 받아내림이 없는 몇십 몇 빼기 몇십 몇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자꾸 지금 1학년인데 두 자릿수에 받아내림이 있는 뺄셈을 원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2학년에 가서 하게 되니까 내년 이제 6개월 후에 이것을 한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배운 것을 기억해 볼까요? 하면 이것은 이제 가르기, 뺄셈이기 때문에 아까는 덧셈, 6단계에서는 덧셈이기 때문에 모으기를 했는데 뺄셈은 가르기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25를 14와 또 하나로 가르기 할 때 얼마냐면 11로 가르기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직전에 배운 몇십 빼기 몇십에서는 이것이 40이다. 그 다음에 이제 6단계에서 배운 몇십 몇 더하기 몇십 몇, 뺄셈을 하는 것과 덧셈하는 원리가 비슷하니까 몇십 몇 빼기 몇십 몇 할 때 10의 자리끼리 50, 1의 자리끼리 7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몇십 10몇 빼기 몇은 13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9단계를 하기 이전에 이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을 여기서 미리 한번 체크해 보는 거고, 이것이 만약에 연결이 안 되면 이쪽으로 다시 가서 꼭 다시 되돌아가야 된다는 거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30초 개념, 가장 핵심이 드는 30초 개념은 몇십 몇 빼기 몇십 몇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보니까 딱 눈에 보이네요. 같은 자리 수끼리, 아까 덧셈 몇십 몇 더하기 몇십 몇에서도 같은 자리의 수끼리 더했다. 이거는 같은 자리 수끼리 뺀다. 그 원리가 똑같습니다. 더한 것을 뺀 걸 하는 것이고, 만약에 1의 자릿수끼리 빼고 또 10의 자릿수끼리 빼는데, 이것이 이제 2학년에 가면 1의 자릿수끼리 뺄 때 빼는 1의 자리가 커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이것이 음수가 되겠지만 초등학생 아직 음수를 배우지 않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빼는 것이 어렵고, 그래서 10의 자리에서 10의 자리에 1의 자리 10으로 바꿔가지고 계산하는, 받아내림하는, 이것이 이제 안 되면은 받아내림을 해야 되는데, 이 받아내림은 2학년 애가 산다. 2학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뺄셈에서도 아까 덧셈과 마찬가지로 수 모형을 가지고 먼저 구체적인 상황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57 빼기 34는 57, 즉 10모형 5개와 1모형 7개를 두고 이 중에 34를 뺀다는 말은 10모형 3개를 빼는 거죠. 그 다음에 1모형 4개를 빼는 거니까 이 10모형 3개와 1모형 4개가 빠지면 뭐가 남습니까? 10모형 2개, 그 다음에 1모형이 3개 남죠. 그래서 2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형식화 또는 추상화시킨 식으로 쓴다면 57 빼기 34가 될 것이고, 57 빼기 34는 먼저 1의 자리끼리 계산합니다. 그래서 7에서 4 빼면 3이 되는데, 이 3은 아까 여기 1모형 3개 남은 것과 똑같다. 그래서 그것을 빼서 내려 쓰고, 다시 10의 자리까지 가면 10의 자리 5에서 3을 빼면 2개 남은데, 아까 모형에서 보면 5개의 10모형에서 3개의 10모형을 빼면 10모형이 2개 남는 그 모형과 일치한다. 10모형이 이렇게 일치하고 1모형은 이렇게 일치하는, 그래서 이 수 모형의 구체적인 상황과 그 다음에 뺄셈의 이 형식적이고 추상화된 이 식 사이의 관계를 잘 연결시키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가니까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57-34에서 10의 자리까지 다시 10의 자리끼리의 뺄셈을 다시 한번 본다면 10의 자리는 5에서 3을 빼는 거고, 그 결과 2로 나오더라도 이것은 그냥 2가 아니고 10의 자리끼리 뺄셈은 그 차이가 20이라는 거. 그래서 뺄셈을 세로 셈을 할 때도 5에서 3을 뺀 요 2를 그냥 쓰지 말고 여기다가 20이라고 써주면 그것은 결국 50서 30을 뺀 거기 때문에 학생들의 실수를 아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단계로 가겠습니다. 덧셈 몇 끼리의 덧셈과 뺄셈은 이렇게 이제 막을 내리고요. 나머지 이제 이보다 더한 받아 올림이 있다든가 받아 내림이 있는 것은 2학년 때로 이제 3권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1학년 때는 이후에 다시 받아 올림이나 받아 내림을 하기 전에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세수의 덧셈입니다. 세수의 덧셈을 배우는 목적은 이제 합이 10이 되는 그 수를 만들어서 받아 올림 또는 그것을 이용해서 받아 내림 하는 것을 하는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개념 연결을 보면 이 세 수의 덧셈은 두 수의 덧셈을 가지고 이제 하나 더 늘린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고요. 이후에 10을 만드는 것으로 이제 세 수의 덧셈이 이용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비로소 이제 뭐 하게 되냐면 두 자리를 더해서 10이 넘어가는, 몇 더하기 몇이 10 몇이 되는, 아직 받아 올림이라고 하지 않고 10 몇으로만 고치는, 이것을 이제 다음 2학년 때 받아 올림을 해야 되는 아주 기초 과정을 1학년 2학기에서 단단히 쌓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배운 것을 기억해 볼까요는 뭘 하냐면 10에다가 어떤 수를 더해서, 그럼 간단하게 16이 되겠죠. 그 다음에 몇십 몇 더하기 몇십 몇 6단계에서 했죠. 그것은 이제 10의 자리끼리 6, 1의 자리끼리 4, 64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하고 7을 더하면 10이 됩니다. 이것은 10모으는, 10이 되는 더하기 또는 10모으기라는데 이것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용할 거기 때문에 10을 만드는 것이고요. 거꾸로 이제 10을 가르기 위해서 2와 8로 또는 3과 7로 이렇게 하는 것을 다 학생들이 충분히 이제 기억하고 있어야만 오늘 11단계를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부족하면 항상 되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0초 개념 가면은 세수의 덧셈입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것을 연산이라고 해요. 이 연산이라는 것은 수학적으로 연산은 뭐냐면 두 수를 계산해서 결과를 하나로 만들어내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두 수가 있는데 두 개가 한 개로 바뀌는 겁니다. 이 사이에 뭐냐면 연산이 있게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또 그거 말고도 또 연산이 수학에서는 많이 있는데 어떤 연산을 하든 간에 두 개의 수를 가지고 더하면 한 수가 되죠. 두 수를 빼도 한 수가 되죠. 곱해도 나눠도 한 수가 되죠. 그게 연산이에요.
그러니까 연산은 뭐냐면 두 수를 가지고 하는 거고 그 두 수 사이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하게 되면 이 계산 결과가 한 개가 된다는 것. 이것을 연산이라 하는 이렇게 한 개로 만드는 과정을 연산이라 한다. 그러면 세 수의 덧셈은 연산을 할 수가 없어요. 세 수를 동시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두 개를 먼저 하고 그럼 이 두 개를 하나로 만들면 세 개가 두 개로 줄어들죠. 그럼 다시 연산하면 하나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 수를 연산할 때는 두 개씩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줄여나가서 마지막에 하나가 되는 그게 여러 개 수의 연산입니다. 근데 그때는 원칙이 있어야 돼요. 앞에서부터 한다는 원칙. 이 앞에서부터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앞에서부터 하는 순서를 어기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앞에서부터 연산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세 수를 보니까 30초 개념은 두 수를 먼저 해. 근데 두 수가 어떤 두 수냐면 뒤에 있는 두 수가 아니고 앞에 있는 두 수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두 수를 먼저 더해요. 이렇게 했죠. 먼저. 두 수를 더하면 연산했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한 수가 돼요. 근데 아직 더하지 않은 한 수가 또 있죠. 그럼 이제 마지막엔 두 수가 남게 되고 이것을 더하는 것이 연산이니까 두 수를 더한 그 하나에 남은 수를 더하면 연산이 끝나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때 원칙은 반드시 앞에 두 개를 먼저 더한다는 것.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1 더하기 4를 보면은 2 더하기 1 이놈을 먼저 항상 더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4를 더해서 7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 더하기 1을 먼저 하고 이 결과에다가 4를 더해서 7을 만드는 과정. 이게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런 방법도 있어요를 보니까 더하는 순서를 다르게 해도 계산 결과가 같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은 덧셈이 가지는 아주 특징입니다. 덧셈. 연산에서는 덧셈과 곱셈이 이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덧셈과 곱셈은 더하는 순서를 바꾸어서 더해도 다르게 해도 계산 결과가 같다. 지금 보니까 정상적으로는 이제 2하고 1 아까 위에서 2하고 1 앞에 두 수를 먼저 더해야 되는데 뒤에 두 수를 먼저 더하고 나중에 앞에 수를 더해도 되고 또는 앞뒤 가운데 거 놔두고 앞뒤 거를 먼저 더해서 하나가 생기면 그 다음에 가운데 거를 더하는 이렇게 해도 덧셈은 아무런 관계 결과가 같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 이유는 뺄셈은 이게 안 되고 나눗셈도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덧셈만 되는 것 또는 곱셈만 되는 것을 잘 기억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연산을 급하게 하다 보면 뺄셈도 막 앞에서부터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뒤에서부터 하고 이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는 않는데 이것을 이제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게 되면 바꿔서 더해도 된다. 이 말을 교환법칙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도전해 보세요는 앞에 다 설명이 드렸지만 특별히 좀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왼쪽 문제 보시면 규칙에 맞게 빈 곳에 알맞은 수를 쓰세요. 이 김책에 이런 문제가 이제 난이도 높은 문제 5, 6번으로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7을 어떻게 만들었겠는가? 바깥에 보니까 세 수가 있는데 2가 있고 2가 있고 3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2 더하기 2 더하기 3이다. 이것을 세 개를 순서대로 더하면 되겠구나. 그럼 얼마 나오고 있어? 순서대로 더하면. 그러면 2 더하기 3 더하기 4니까 2 더하기 3 더하기 4는 9가 되겠구나. 9 이렇게 9라고 답을 쓰면 좋은데 어떤 아이가 10이라고 썼어요. 10이라고 썼으면 이 아이는 답이 틀렸겠냐 맞았겠냐. 우리 정답해 보니까 틀렸어요. 이런 답이 안 나오고 9가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이럴 때는 아이한테 뭘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10이 나왔니? 너는 어떤 규칙을 발견했니? 이 책의 문제의 의도는 저자의 의도는 세 수를 더하는 것이 의도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뭘 봤냐면 아직 구구단 배우지 않고 곱셈을 배우지 않았지만 1학년이라도 구구단을 외울 수도 있고 또 유치원에서도 배우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곱셈을 할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두 2를 곱해버린 거예요. 2 곱하기 2 거기다가 3을 더했더니 7이 나왔다 이리 보는 거예요. 자, 이 2는 이 두 개는 더해도 4고 곱해도 4예요. 그러니까 2가 두 개를 더했는지 곱했는지 알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아이는 자 여기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2 곱하기 3을 먼저 하겠죠. 2 곱하기 2 대신에. 그리고 거기 6에다가 4를 더해서 1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10이 나왔다 그러면 틀렸다 하지 말고 어떻게 10을 구했는지를 물어서
지금 예상되는 해답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얘는 곱셈을 생각해서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 해답 하나만을 고집하고 충분히 이 아이가 정확하게 자기 뜻을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한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어른들이 야박하게 또는 이 책이 야박하게 해답을 하나로만 한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면상의 문제가 있다는 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아이가 10을 구했는데, 자기는 곱하기로 생각해 10을 구했는데, 그것을 부모님이 또는 선생님이 그냥 너는 해답가 틀리니까 빵점이다, 이렇게 하면 지극히 아이는 불합리함을 느낄 겁니다. 자기는 정당하게 해결했는데 부모님이나 선생님은 자기 생각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건, 이런 채점 하나가 그 아이의 수학에 대한 인식을 바꿀 우려가 있어요. 잘못되게. 그 평생 수학 공부를 안 하는, 수학 공부를 거절하는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이런 답이 나왔을 때 면밀하게 아이에게 물어보고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서 인정해 주는 것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자, 그럼 이제 12단계로 가볼까요? 12단계는 세수의 덧셈이 세수의 뺄셈입니다. 세수의 뺄셈 역시 한 번에 뺄 수 없다는 거. 그럼 어떻게 빼야 되겠어요? 앞에서도 빼야 되겠죠. 자, 30초 개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연결을 좀 볼게요. 3개를 빼기 전에 2개 빼는 것이 먼저 나오겠죠. 2개 빼는 거 할 수 있느냐? 3개 빼고, 자, 이것은 이후에 이제 두 자릿수 뺄셈, 특히 받아내림이 있는 것과 받아내림이 없는 것 다 커버가 되는 그런 원리가 됩니다. 그럼 배운 것을 기억해 볼까요? 세수의 뺄셈 이전에 바로 11단계 세수의 덧셈을 했으니까 세수 덧셈을 해보자. 그러면 이 더하면 5가 되고 5에다 1, 2 더하면 7이니까 이것은 7이다. 이렇게 쓰는 세수의 덧셈. 그 다음에 10몇 빼기 6 해서 13이 될 거죠. 46 빼기 25는 얼마예요? 21. 아직 이것들은 받아내림이 없기 때문에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역시 또 한번 나온 것은 10을 가르게 하는 장면도 아직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30초 개념으로 갈게요. 세수의 뺄셈은 당연히 가장 큰 수에서 나머지 수를 차례로 뺍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에서는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는 것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빼는 수가 제일 커야 돼요. 빼어지는 수가 큰 수에서 나머지 수를 차례로 빼는데, 세수 뺄셈은 조심할 게 계산 순서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앞에서부터 차례로 한다. 근데 아까 어떤 거는 앞에서부터 안 해도 되죠. 그게 뭡니까? 덧셈이었어요. 세수의 덧셈은 아무거나 먼저 더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덧셈이기 때문에, 곱셈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뺄셈과 나눗셈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7 빼기 2 빼기 3도 7 빼기 2를 먼저 해야 돼요. 그 결과에서 3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1번, 2번이 이게 정해졌죠. 그래서 7 빼기 2를 먼저 하고 남은 5에서 다시 3을 빼는 이 두 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자, 이런 방법도 있어요. 볼게요. 이것도 참 조심해야 됩니다. 7 빼기 3 빼기 2는 3과 2를 빼는 거예요. 7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7에서 2, 3, 7 빼기 2 빼기 3과 같아요. 7에서 3 빼고 2 빼는 것하고 7에서 2 빼고 3 뺀 것은 결과가 같습니다. 이것도 위험한 생각이지만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방법이 있다는 사실. 그런데 하지만 여기가 중요하지만 뒤에 있는 3 빼기 2를 먼저 계산하면 안 돼. 해보니까 지금 요 사람이 좀 틀린 계산했는데 3 빼기 2 먼저 했어요. 3에서 2 빼니까 1이 나왔고 그 2를 7에서 빼면 6이 되는데, 지금 원래 정답은 얼마냐면 2거든요. 2하고 6이 절대 같을 리가 없죠. 이렇게 뺄셈은 계산하는 순서를 바꾸면 절대 안 됩니다.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이렇게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자, 그럼 13단계로 할까요? 13단계. 우리 11단계, 13단계는 계속 3번 연속하고 있습니다. 자, 13단계는 몇 더하기 몇인데, 이 몇 더하기 몇을 1학기 때도 했어요. 근데 그거하고 성격이 다른 것이, 1학기 때는 몇 더하기 몇이 보니까 3 더하기 4는 7, 이렇게 뭐냐면 더해서 10을 넘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받아 올림이 없는 건데, 지금 이제 오늘 다루는 것은 비로소 7 더하기 8, 이것은 10이 넘어가죠.
이런 계산을 하는 것이 오늘의 목적입니다. 이번 13단계의 목적이죠. 그런 걸 할 수 있어야 이제 2학년에 올라가서 받아 올림이 있는 덧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배운 것을 기억해 볼까요? 한 자리끼리 더했어. 8. 이런 것들은 아직 똑같이 몇 더하기 몇인데 합이 10을 넘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20 더하기 7, 몇십 더하기 몇 했죠? 27. 10의 자리 건드리지 않고 또 1의 자리 그대로 그냥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한 자리 더하기 한 자리, 즉 몇 더하기 몇인데 6에다 3 더하면 9. 그리고 여기가 조금 어려운데 6에다 4 더하면 10이 된다. 아직 10이 되는 것을 많이 배우진 않았는데 여러분 10 가지고 모으기 가르기를 많이 했으면 6에다 4 더하면 10 정도는 해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세 자릿수 덧셈과 뺄셈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이전에 11단계, 12단계 다뤄진 것도 복습을 했는데 30초 개념으로 가볼게요. 자, 30초 개념에서는 10을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첫 번째 쓰는 전략은 이어세기라는 겁니다. 이어세기. 자, 이어세기는 10보다 작은 수일 때도 다 1학년 1학기 때 다 한 거예요. 네. 두 개다 세 개를 더할 때 3에다가 이어서 4, 5 두 번 더 이으면 4, 5, 5가 답이죠. 5가 합이죠. 그렇게 하는 걸 이어세기라 그래요. 그래서 몇에서 다른 수를 이어세기해서 이것을 더할 수 있다. 자, 여기 이어세기 해봤어요. 이어세기 바로 이 그림인데 8개하고 4개를 더하는데 자, 8개는 그냥 8이라고 쓰고 남은 4개를 더할 때 이어세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4번, 8에서부터 4번 이제 이어주는 거죠. 9, 10, 11, 12 해서 마지막 수가 결과죠. 12가 된다. 이렇게 이어세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어세기를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집 아이가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8에다가 4를 더해라겠는데 8부터 세는 거예요. 8은 이미 지났고 8, 거기서 8, 9, 10, 11 이렇게 4번을 이어 세는데 11서 끝나는 거예요. 8부터 시작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8은 이미 세지고 이미 세어졌어요. 그 다음 9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이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 아이들은 순간적으로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다. 이거 명심해서 꼭 주의시키세요. 이 8부터 세면 안 된다는 거, 꼭 9부터 세서 4번을 세야 된다는 거, 이어세기입니다. 이어세기. 자, 그 밑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자, 이거는 덧셈이기 때문에 더하는 순서를 바꿔도 된다. 이것을 중학교 올라가면 교환법칙이라 한다. 이런 말까지 들었는데 아이들은 그 어려운 교환법칙 이런 말 안 해도 되고요. 더할 때 더하는 두 수를 바꾸어서 더해도 된다. 라는 뜻으로 이제 8에다 4를 더해도 12가 되고 반대로 4에다 8을 더해도 12가 된다. 이거 다 뭘로 했냐면 받아 올림으로 한 게 아니고 이어세기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 이 두 개의 이어세기를 한번 볼게요. 자, 이 8개다 4개를 더 몇 개냐 할 때 이어셀 때 이어세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8개가 먼저 딱 세졌고 8개가 딱 정해져 있고 거기서부터 4번을 이어셌어요. 9, 10, 11, 12. 자, 이걸 기억하시고 자, 오른쪽 거는 4하고 8을 더하는데 4를 먼저 했어요. 그럼 4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어세기를 몇 번 해야 되냐면 8번을 해야 돼요. 5, 6,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하면 12가 되는 거 알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똑같은 것 같지만 계산 결과는 똑같지만 이어세기가 너무 많아지면 틀릴 위험이 있습니다. 세면서 중복해서 센다든가 또는 빠뜨리고 셀 수도 있어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세는 개수는 많지 않을수록 좋다. 이런 의미에서 이 지금 마지막 이런 방법도 있어요에 나온 이 두 가지 8 더하기 4와 4 더하기 8은 결과가 다 12지만 앞으로 가급적이면 어떻게 한다? 뭘 먼저 센다? 큰 수를 먼저 센다. 그래야 거기다 이어세는 것이 작아서 헷갈리지 않는다. 이거 명심하시고 꼭 한번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애들은 또 어른들도 뭐 하나, 둘, 셋, 넷 이 정도 세는 것은 실수하지 않지만 이것이 한 20개 정도 된다든가 한 30개 정도 되면 하나, 둘, 셋, 넷 또는 1, 2, 3, 4 이렇게 세면서 10몇 넘어갈 때 한번 입이나 머리가 헷갈리기 시작하고 20몇 넘어가면 또 헷갈리고 이래서 내가 다시 세게 돼요.
잘 빼는 것을 세는 것을 빠뜨리거나 중복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 셀 때는 가급적 조금 세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실수가 적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것도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7단계, 17단계와 20단계가 있죠. 17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17단계는 덧셈인데 이제 드디어 합이 10을 넘어가는 덧셈을 하게 되는데 뒤에 있는 수를 가르기 한다. 이 가르기를 성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가르기를 많이 배웠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 학생들 생각하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가르기에서 덧셈, 10을 넘어가는 덧셈 하는데 개념 연결은 이렇습니다. 몇십 몇 더하기 몇, 이건 받아 올림이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됩니다. 또 몇십 더하기 몇십도 받아 올림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몇 더하기 몇이 10을 넘어가는 10 몇이 되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차 2학년 때 받아 올림을 위한 준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배운 것을 기억해 볼까요? 여기 있는 것들을 차분하게 학생들이 다시 다 하는 걸 보고 이것을 말끔하게 해결했으면 이제 기초가 충분히 됐다는 것이고 오늘 공부 17단계 들어가면 됩니다. 자, 들어갔더니 30초 개념이 있어요. 30초 개념은 자, 어떻게 하느냐? 몇 더하기 몇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뒤에 오는 수를 가르게 할 거냐, 앞에 오는 수를 가르게 할 거냐, 앞에 있는 수를 가르게 할 거냐. 자, 여기서 17단계는 뒤에 있는 수를 가르게 하는 방법이에요. 앞에 있는 수를 가르게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수를 가리기 위해서 앞에 두 수의 합이 10이 되는 10 아직 10이 뭔지 학생들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은 이제 2학년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자릿수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이게 10의 자릿수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그 10이 되는 수를 먼저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 수의 덧셈식을 만든다. 원래는 몇 더하기 몇인데 몇 더하기 몇 중에 하나를 가르게 하면 세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수의 덧셈, 세 수의 덧셈 바로 이전에 있었죠. 그것을 배운 이유가 이렇게 가르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배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7 더하기 5는 10을 넘어가요. 이럴 때 뒤에 있는 5를 가르게 하자. 이렇게. 그럼 뒤에 있는 5를 가르게 할 때 5를 어떻게 가르게 하느냐? 이 몇이 중요한 거예요. 앞에 있는 7에다가 몇을 더해서 10을 만들 거냐? 알 수 있죠? 7에다 얼마요? 3을 더하면 10이 되는 거니까 5를 3과 나머지 3은 7 때문에 3이 정해지는 거니까 우선 3을 하나 가르고 남은 건 얼마야? 2 이런 식으로 가르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10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이제 2가 남았죠. 그 2를 더해서 12가 된다. 자, 이렇게 수 모형으로 하는 방법, 여러분 이걸 다시 또 형식화시켜서 이렇게 가르기에서 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같이 꼭 병행해서 익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 전에 했던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는 이어세기입니다. 이어세기. 그러니까 7 더하기 5를 이렇게 가르기 하지 않고 이어세면 가르기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어세기보다 가르기가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방법이에요. 사고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어세기는 좀 가르기보다 쉬운 겁니다. 그래서 7 더하기 5 할 때 아까 명심했어요. 7을 먼저 하고 5번을 셀 거냐, 5를 먼저 하고 7번을 셀 거냐. 많이 셀수록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7을 먼저 하고 거기서 5번을 세요. 그럼 7까지 가서 7부터 세지 말고 7 다음 8, 9, 10, 11, 12 이렇게 5번을 세면 요게 5번 센 겁니다. 이게. 합은 12와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20단계로 가볼까요? 20단계. 20단계는 역시 19단계, 20단계는 뺄셈인데 뺄셈도 뒤에 있는 수를 가르기 위해서 뺄 거냐, 앞에 있는 수를 가르기 위해서 뺄 거냐. 19단계는 뒤에 있는 수를 가르기 위해서 세 수로 만들어서 뺄셈한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마지막 20단계는 이번에는 앞에 있는 수를 가르게 하는 것을 한번 보려고 제가 뒤에 있는 것을 아까 덧셈을 했으니까 20단계를 골랐습니다. 자, 20단계에서는 이제 개념 연결 보시면 10 몇 빼기 몇입니다. 10 몇에서 몇을 빼는데 이 몇을 가르게 하는 거예요. 앞에 19단계는 10 몇을 가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되는 거니까 몇을 어떻게 가르게 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되고, 장차 2학년에서는 두 자릿수 뺄셈에 받아내림 있는 뺄셈을 공부하기 위한 준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해 볼까요, 여러분? 기억해 볼까요? 충분히 하시면 되고요. 3초 개념으로 들어가죠. 3초 개념에서는 10몇 빼기 몇에서 앞에 있는 이 10몇을 10과 몇으로, 10몇이니까 10하고 몇, 즉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구분해서 가르기 하는 거예요. 10몇으로 딱 그냥 가르면 됩니다. 13은 10하고 3으로 가르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한 다음에 10에서 뒤에 있는 수 몇을 빼. 10에서 빼는 건 쉽거든요. 그것은 10을 가르기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에서 뒤에 있는 몇을 뺀 다음에 가르기를 하고 남은 수를 더한다. 이런 방식이죠. 자, 수 모형으로는 이렇게 13 빼기 7에서 수 모형은 그냥 가르기 모으기 하지 않고 7개 빼는 거예요. 그냥 7개. 그러면 이제 6개가 남게 되겠죠. 7개 빼면 6개 남게 되니까 이제 6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가르기로 하면은 13을 10과 3으로 가르게 한 다음에 10에서 7을 빼. 그럼 3. 그리고 남은 3을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6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헷갈려하는 학생들은 나중에 이 3과 3을 빼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빼야 된다는 생각.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의 상황을 잘 보고 이 녀석을 더해야 되는 건지 빼야 되는지를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아요. 여기서 많은 여러분들이 실수라 하지 말고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 판단을 못해서 하는 거지, 순간에 다른 생각한 게 아니야. 판단이 잘못된 거예요. 판단할 능력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방법도 있어요. 보니까 거꾸로 세는 거. 이거는 가르기 하지 않고 거꾸로 세는 겁니다. 거꾸로 세는 것도 이어세기 마찬가지. 그냥 이어세는 것이 있고 거꾸로 이어세는 것도 있어요. 그럼 13 빼기 7은 뭐냐? 특히 수직선이 있을 때는 쉬워요. 여기서부터 7번을 그냥 이렇게 세면 돼. 1번, 2번, 3번, 4번, 5, 6, 7번 세니까 어디 왔어? 6이 왔어. 그러니까 13 빼기 7은 6이구나. 이 값은 6이구나.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 방법도 있고 직접 숫자를 세서 빼는 방법이 있어. 13에서 7을 뺀다. 7번 빼야 돼요. 그러니까 13에서 12, 11, 19, 8, 7, 6 이렇게 7번이죠. 13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12부터 해야 돼요. 한 번 빼면 바로 12로 줄어들죠. 근데 13부터 세버리면 한 번을 뺐는데 13이 안 빼냈어. 잘못된 거죠. 안 뺀 거죠. 그러니까 뺀단 말은 7번을 빼야 되는데 빼려면 12부터 세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는 이어세기 방법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20단계 마지막 우리 설명 다 드렸는데, 첫 단계 설명할 때는 제가 6쪽을 다 가급적 다 하나씩 설명드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책의 핵심이 개념에 있기 때문에 개념 부분을 주로 설명을 드렸고, 도전해 보세요 부분 또 설명 한 번 더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오늘 연산의 발견 2권 해설을 드렸는데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이와 같이 공부하는데 충분히 참고해서 같이 하시고, 이렇게 제가 드린 강의에 약간 어려움이 있으면은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다시 제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